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글래디에이터 조축화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낮췄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선춘옥군입니다.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조선춘옥군이 6인치의 40까지 타이어를 키웠었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프로드 차량들, 오버랜딩 차량들 모시는 분들이 튜닝을 거대하게 하는 게 아마 꿈일 거예요. 꿈? 로망? 근데 저는 지금 낮추고 있어요. 37까지 낮췄고요. 그리고 리프트업도 6인치에서 4.5까지 낮췄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까지 비싼 돈을 들여서 튜닝 해놓은 걸 왜 낮추냐,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버랜딩도 하고 오프로드도 하고 가끔은 이벤트로 돌도 타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좀 남이 봤을 때 좀 거대하고 우람해 보이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치를, 튜닝을 좀 과하게 했어요. 근데 제가 약 한 3년 정도 오버랜딩을 해보니까 너무 과함을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과함이라는 게 뭐냐면, 보통 순정형 차량들이 나오면 프레임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부품을 기준으로 차량마다 어느 정도 튜닝까지 했을 때 그 프레임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강도, 강성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, 너무 과하게 키우다 보면 그 한계치를 넘어가는 순간들이 생깁니다. 그렇게 되면 순정 제품들, 그러니까 하부에 있는 모든 순정 제품들을 다 강성으로 다 바꿔야 돼요. 그러면 비용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. 그런 과정에서 제가 6인치 리프트업에 40 타이어를 꼈더니 랭글러 기준, 그러니까 글래디에이터 기준, 제 생각에는 과해요. 그러니까 프레임이나 하부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운전을 하는 순간에도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돈이 많고 뭐 구독자가 100만이다 그러면 뭐 엔진부터 해서 하부 강성 다 바꾸고 했겠죠. 근데 아직은 좀 그게 부담스러워서 지금 현재 세팅에서는 분명히 언젠간 무리가 된다. 그리고 뭐 부품이라던가 하부라던가 문제가 되면 차체에도 문제가 있고 엔진에도 문제가 있고, 그래서 지금 낮추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래디에이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, 일반 뭐 렉스터 칸이나 아니면 콜로라도나 이렇게 튜닝을 좀 하는 차량들도 아마 같은 이유일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딱 기준을 말씀드리면, 렉스턴 칸 기준 3인치의 332 제가 볼 때는 가장 부하 없이, 또 오버랜딩 다니거나 오프로드 할 때도 문제 없이 가장 적당한 차량의 세팅이라고 보고요.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신형 말고요, 구형 기준 제 생각에는 4인치 리프트업의 33 타이어까지가 가장 예쁘고, 그리고 차에도 데미지가 가장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,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프트업이나 인치업을 할 때 대부분 그래 3인치의 33 또는 4인치의 33 또는 4.5의 37 뭐 이건 알겠는데, 그러면 브랜드는 어떤 걸 써야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잖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브랜드는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금액이 높아질 거고요. 그리고 좀 유명하지 않더라도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금액이 싸겠죠. 그러니까 요 기준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본인의 선택입니다. 누굴 따라가는 건 맞지 않아요. 왜냐면 승차감이나 차에 느껴지는 것들은 다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야 이거 비싸니까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동일하게 느끼진 않아요. 제가 단편적인 예로, 제 차는 지금 쇼바, 쇼겁 쇼바라고 하죠. 쇼바를 80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올린지 샥이라고. 물론 제가 느낄 땐 좋아요. 하지만 다른 분이 타셨을 때는 이 쇼바보다는 다른 게 더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서, 역시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건 주관적인 입장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 본인들이 3인치에 33 뭐 튜닝을 하거나 하실 때는 그냥 많이 알아보세요. 다양하게. 현재 내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브랜드 좋은 데 거 쓰시면 되고요. 금전적으로 여유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좀 가성비 좋은 걸 쓰겠다 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단지 리프트업 기준, 그러니까 스프링이나 쇼바 이런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 다음으로는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 선택은 AT, RT, MT, 제 영상 여기에 보시면 타이어에 대해서 제가 리뷰해 놓은 게 있어요. 그거 보시면 되고요. 각각 타이어마다 내가 운행하는 용도에 맞게끔 타이어 세팅이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공도주행,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공도주행을 좀 더 많이 하신다, 그럴 땐 AT 타이어가 맞고, 이런 공도보다는 산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악도로를 많이 탄다 그러면 MT 타이어가 맞습니다. 그리고 저희처럼 취미로 산도 타고 공도주행도 하시는 분들은 AT와 RT 사이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브랜드,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타이어는요, 제 생각입니다. 제가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. 그러니까 뭐 BF, 그리고 뭐 레니게이드, 그리고 뭐
뭐 사일룬, 그리고 퓨리, 그리고 미키 탐슨, 파타고니아 등등 되게 많이 써봤습니다. 저는 중복 투자의 신이잖아요. 그래서 전 다 써봤어요. 제 기준에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대가 좀 높고 그리고 정말 좋은 타이어, 그럼 저는 BF를 추천할 것 같아요. 이건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혹시라도 뭐 다른 업체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 태클 걸지 마세요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그런데 가격도 적당하고 그리고 타이어 성능도 굉장히 잘 나오는 타이어를 선택하라면 저는 레이더 제품의 레니게이드를 추천하고 싶어요. 왠지 아세요? 제가 요번에 37 레니게이드를 달았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걸 타봤을 때 레니게이드 타이어가 가성비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리고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타이어 용도로도 잘 맞았기 때문에 저는 레니게이드 RT 37로 바꿨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BF가 단연 제가 볼 때는 금액대 그리고 타이어 성능도 BF가 1등. 네, 근데 그 정도 금액에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레니게이드 RT 하시면 거의 반값에 장착이 가능하고 가성비도 좋습니다. 그 외에 사일룬 또는 퓨리 이런 중국산 타이어들도 요즘은 제품들이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중국산을 달아서 뭐 타이어가 빵꾸가 난다던가 이러진 않아요, 절대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능력 한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유명한 우리 나라지기 형님의 콜로라도 지금 제가 앞에 와 있습니다. 이 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 차가 제가 말씀드렸던 콜로라도 기준 4인치 리프트업에 33 타이어를 낀 차량이에요. 지금 옆으로 보시면 제 키가 190인데 지금 본네트 여기까지 옵니다. 농담입니다. 173입니다. 본네트 여기까지 오니까 차 높이는 어느 정도 아시겠죠? 그리고 타이어는 33. 제가 설명드렸듯이 BF 타이어 33입니다. 타이어 크기도 제 거의 고관절까지 올라오는 정도의 크기예요.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아마 좀 감이 오실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제가 어떤 거에 설명을 드릴 거냐면 왜 마냥 큰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글래디에이터를 기준으로 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콜로라도 마찬가지 3.6 NA 엔진, 가솔린 엔진입니다. 자연흡기고요. 이 차량이 가진 맥시멈 엔진 출력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분명히 고장나지 않게 출력을 어느 정도는 저하시켜 놨겠죠. 왜냐면 그 출력을 다 쓰게 되면 금방 고장날 수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생산 업체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차가 견인할 수 있는 능력, 또는 이 차가 다닐 때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차가 더 커지길 원한다고 해서 간섭이 많이 생기는 35인치나 또는 37, 40 타이어를 꼈을 때 단지 엔진에만 무리가 오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조인트라든가 뭐 타이로드, 뭐 이런 대후 이런 것들에도 데미지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그런 데미지가 누적으로 쌓이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오버랜딩이나 오프로드를 다닐 때 한 번에 퉁퉁 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을 맞으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 그 멋진 걸 하기 위해서 막 견적이 막 1000만 원씩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글래디에이터 조축화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낮췄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작정 키우는 거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현재 내가 이 차량을 운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, 만약에 나는 정말 대형 돌박을 타야 돼, 그런 분들은 40 또는 43 가셔도 되죠. 대신 그렇게 가실 거면 하부는 올 교체하셔야 돼요. 강성으로 다 그렇게 교체를 하시면 40을 올려도 되고 43을 올려도 됩니다. 근데 하부에 투자까지 하기에 부담스러우시면 40까지 가는 건 좀 무리가 되시죠. 그러면 37이 제가 볼 때 맥시멈입니다. 그럼 37로 갈 수 있는 곳,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긴 어렵지만 크루들이나 코 드라이버가 봐줘서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까지는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랭글러 기준이었겠죠. 자, 그러면 기타 콜로라도나 렉스턴 이 차량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나마 랭글러는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기 때문에 하부가 더 단단해요. 근데 얘네들은 멀티링크라고 해서 랭글러처럼 그렇게 모든 대우들이 뭐 스웨이바 분리가 되고 그런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인트라든가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더 약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무작정 키우는 거는 좋지 않다, 그렇게 알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 뒤에 있는 차는 요즘 굉장히 활약이 높으신 우리 테라칸 캠핑형님 차량이고요. 테라칸 차량에 지금 3인치의 33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. 아까 콜로라도 차량은 BF 9인치를 끼고 있고 테라칸 차량은 사일룬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요. 이 차량이 사일룬을 꼈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. 제가 옆에 타봤을 때 승차감이 더럽지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교해서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글래디에이터는 레니게이드 RT37, 콜로라도는 BF 9인치 33,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칸은 사일룬 33을 끼고 있습니다.
네,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, 물론 뭐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로라도나 렉스턴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기준 33인치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제가 직접 타보기도 했고, 또 저희 크루들 차량이 다양하게 있잖아요. 그런 걸 봤을 때 33 정도 타이어면 웬만한 곳들은 다 진입이 가능하고요. 거기서 이제 리프터만 3인치를 할 거냐 4인치를 할 거냐만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, 콜로라도는 4인치까지 괜찮습니다. 근데 렉스턴 칸이나 기타 뭐 테라칸이나 갤로퍼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3인치 정도, 그러니까 이것도 뭐 바디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3인치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기준이에요. 그러니까 1인치에 2.5cm니까 3인치면 7.5cm가 되겠죠. 그 기준으로 좀 높이시면 하부 간섭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기준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차량에서 오버 스펙이 아닌 적당한 스펙 정도가 될 것 같고요.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37 타이어까지 하면 하부에 특히 뭐 강성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본인의 목적에 맞게 운용이 가능합니다. 만약에 본인 차량이 조금 오버 스펙인 경우에, 그런 경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. 뭐 그래도 장점이 궁금하시다면 일단 뽀대,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딜 갈 때 진입각이 좀 더 좋다라는 거, 그리고 하부의 간섭이 좀 덜 하다는 거.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부 간섭이 없다고 해서 타이어가 돌을 안 밟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타이어가 돌을 밟거나 그런 길들을 갈 때는 밟은 만큼 하중들 때문에 하부에 있는 세팅들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. 제가 볼 땐 그 세 가지 장점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단점은 뭐냐? 첫째, 연비 안 좋죠. 둘째, 승차감 안 좋죠. 셋째, 작업 비용 많이 들죠. 넷째, 구조 변경도 힘들고요. 다섯째, 견적이 쉽게 납니다. 왜냐면 강성 제품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에. 그러니까 이렇게 단점이 많아요. 그러니까 적당한 세팅을 찾아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세팅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니악하잖아요. 일반인들이 다가오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근데 만약에 오버랜딩을 하길 원하시고 오프로드를 하길 원하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아주 작은 거부터 조금씩 튜닝을 하면서 제가 말했던 맥시멈 기준까지 올라오시면 어디든 돌아다니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. 저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.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컨텐츠로 어떤 걸 할지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좀 공부해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자체 쿠키 영상입니다. 지금 보이시면 저희 조선춘옥군 크루 팀복이에요. 이거는 총 15벌만 나오는 크루 팀복인데요. 다 아시다시피 쿠 디자인 웍스, 조선춘옥군이랑 협업하는 업체인데요. 이렇게 팀복들 디자인이랑 만들어서 이렇게 마크라던가 저희 크루 번호들, 그리고 등 뒤까지 이렇게 해서 제작해 주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 쿠 디자인 웍스 검색하셔서 조선춘옥군 영상 보고 제작 의뢰합니다 하시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겁니다. 자, 무료 광고입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